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컨트롤렛을 적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클로의 주인장 인장입니다. 엑슬랩스에서 플럭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렛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이해하려면 컴피UI에서 플럭스를 사용하는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셔야 합니다. 플럭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면 컴피UI에서 플럭스를 사용하는 내용을 설명한 이전 영상들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 이렇게 3개의 컨트롤렛 모델들이 있습니다. 캐니하고 뎁스 그리고 헤드 모델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버전업이 빠르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버전 3입니다. 요즘은 뭔가 나왔다 하면 정말 빠르게 버전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이는 캐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모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 캐니 이미지에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주는 모델입니다. 이곳에 보면 플럭스 1 데브 모델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들에서 이미 여러 번 설명했듯이 플럭스 데브 공식 모델은 무겁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바로 전 영상에서 설명한 거프 모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프 모델을 사용하면 훨씬 가볍고 더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보면 모델과 관련된 간략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렛은 1024 곱하기 1024 해상도로 훈련된 거기 때문에 1024 곱하기 1024 해상도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줍니다. 화면 위로 올라가서 Files and Versions로 갑니다. 이곳에 보이는 이것이 캐니 컨트롤렛 모델입니다. 이걸 다운받습니다. 일단 다운받아 놓고 어디에 저장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캐니 워크플로우도 다운받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사용할 겁니다. 이 파일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뎁스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뎁스 맵을 사용해서 만든 데모를 보여줍니다. 뎁스 맵을 사용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주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Files and Versions로 가서 모델과 워크플로우를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헤드로 갑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헤드를 사용해서 만든 데모를 보여줍니다. 이 헤드 이미지에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주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Files and Versions로 가서 모델과 워크플로우를 다운받습니다. 컴피UI를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다운받았던 캐니 워크플로우를 드래그 해줍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노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나올 겁니다. 저는 이미 다 설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열리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빨간색 노드가 보일 겁니다. 그럴 때는 매니저로 가서 Install Missing Custom 노드로 가서 필요한 노드들을 설치하고 컴피UI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참고로 필요한 노드가 뭐냐면요. 이곳에 보이는 Xflux 컴피UI입니다. 이 노드를 설치하고 컴피UI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Xflux 컨트롤렛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고 컴피UI를 다시 시작하면 컴피UI 모델스 폴더 안에 이렇게 엑슬랩스라는 폴더가 새로 생겼을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4개의 폴더가 들어 있습니다. 컨트롤렛, 플럭스, IP 어댑터, 그리고 로라스 이렇게 4개의 폴더가 들어 있습니다. 방금 다운받았던 3개의 컨트롤렛 모델 파일들을 어디에 저장해야 할지 딱 감이 오시죠? 여기 컨트롤렛 폴더 안에 저장하면 됩니다. 이 안에 이렇게 저장합니다. 다른 폴더들도 보면 뭘 더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실 겁니다. 플럭스 전용 로라도 이곳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플럭스 전용 IP 어댑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설명할까 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시 컴피UI로 갑니다. 이곳에 보이는 리프레시를 실행하면 방금 전에 옮겨놓은 컨트롤렛 모델 파일들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물론 컴피UI를 완전히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캐니 워크플로우를 다시 드래그 해줍니다.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열릴 겁니다. 새로운 노드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ComfyUI를 사용해왔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새로운 노드들이 사용되는 것 뿐입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샘플러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K샘플러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X랩스에서 제공하는 샘플러를 사용합니다. 이걸 조금 정리해 주겠습니다. 샘플러가 있고 이곳에서 나가는 결과 이미지가 VAE 디코드를 거쳐서 저장이 됩니다. VAE 디코더에 들어가는 플럭스 전용 VAE 모델이 들어갑니다. 이전 영상에서 플럭스 사용 방법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했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에 보면 결과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하고 미리 보기를 같이 해주었네요. 어차피 이미지 저장 노드에도 결과 이미지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 미리 보기 노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Kenny RES라고 저장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샘플러의 왼쪽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K샘플러와 직접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K샘플러를 추가합니다. 이건 사용할 건 아니고요. 그냥 비교만 할 겁니다. K샘플러에 플럭스 모델이 들어갔었죠? X샘플러에도 플럭스 모델이 들어갑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플럭스 데브 FP8 버전을 사용하도록 해놓았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인데요. 다시 요약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플럭스 유닛 모델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공식 플럭스 모델은 F16인데 플럭스 데브 F8 모델도 존재한다고 했었죠. 더 가벼운 모델을 원하시면 F8 버전의 플럭스 데브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FP8 모델은 카이제이가 만들어준 FP8 플럭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웨이트 D 타입에서 디폴트 대신에 F8을 선택하면 조금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플럭스 거프 모델을 설명했었는데요. 거프 모델을 사용하면 속도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가벼운 모델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노드에서는 거프 모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걸 사용하려면 유닛 로더 라고 해서 이 거프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거프 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컨디셔닝을 넣어줍니다. 여러 번 설명했듯이 컨디셔닝은 프롬프트입니다. K샘플러에서는 포지티브 프롬프트, 네거티브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고요. X샘플러에는 컨디셔닝하고 네거티브 컨디셔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결국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이 노드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원래는 클립 텍스트 인코더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노드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귀여운 고양이라고 하고 이곳에 포지티브를 연결해 줬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서 이상한 거 빼달라고 해서 네거티브로 연결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X샘플러로 들어가는 이 텍스트 인코더는 입력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창이 2개입니다. 이제 이걸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플럭스 유닛 설명할 때 텍스트 인코더 클립 모델 2개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혹시 그 2개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여기 클립에 들어가는 노드에서 2개 설정했었습니다. 듀얼 클립 로더입니다. 지난 영상 보셨다면 이거 정확히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는 클립 L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T5입니다. T5 중에는 F8 버전도 있고 F16 버전도 있으니까 원하는 거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개의 모델이 사용되고 이것들이 텍스트 프롬프트에 사용됩니다. 기술적인 이론을 조금 설명하자면요. 플럭스는 이렇게 2개의 텍스트 모델을 사용하는데 클립 L은 태그 단어를 처리하고 T5는 자연 언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T5에는 우리가 일상 표현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장을 처리하게 하고 클립 L은 텍스트 언어, 예를 들자면 리얼 포토 혹은 일러스트레이션 아니면 픽셀 아트 같은 태그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듀얼 클립 로더에 보면 모델의 순서가 위에는 클립 L이고 두 번째는 T5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에 맞게 오른쪽에 있는 입력창에도 이 위에 있는 클립 L이 사용하는 태그 언어를
그리고 이 아래는 이 두 번째 모델인 T5가 사용하는 자연 언어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다른 많은 설명에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더 좋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프롬프트를 이 두 개의 모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컴퓨어와이에서 플럭스를 지원하면서 이 노드도 함께 제공해 줍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이 노드를 사용하는데요. 기존의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새로운 노드를 사용하면 동일한 프롬프트를 위아래 이중으로 복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 바로 밑에 보면 가이던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요. 플럭스는 CFG를 1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플럭스 가이던스를 사용해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용했던 플럭스 가이던스 사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럭스 가이던스를 추가합니다. 이 노드를 K샘플러와 프롬프트 사이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텍스트 인코더 노드에는 이 가이던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럭스 가이던스를 수동으로 따로 추가해 줄 필요가 없이 이 값을 이곳에서 바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 노드를 다시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텍스트 인코딩은 네거티브 컨디셔닝으로 들어갑니다. 샘플러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레이턴트 이미지하고 이미지 크기가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미지 몇 개를 만들 것인지 배치 사이즈도 지정해 줍니다.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플럭스 전용 컨트롤렛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정리해 주겠습니다. X랩스에서 제공하는 플럭스 컨트롤렛을 적용해 주는 노드가 있습니다. 사용할 컨트롤렛 모델이 들어갑니다. 현재 플럭스 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사용할 컨트롤렛 모델을 선택합니다. 현재 캐니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캐니 엣지 프리프로세서로 들어갑니다. 컨트롤렛을 사용해 보셨다면 프리프로세스가 뭐 하는 건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컨트롤렛은 이 이미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미지를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프리프로세서는 이 원본 이미지에서 컨트롤렛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컨트롤렛 처리하는 노드에서 컨트롤렛을 어느 정도 적용해 줄지 스트렝스, 즉 강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컨트롤렛 컨디션을 X샘플러에 넣어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정말 별거 없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 원하는 내용을 넣어줍니다. 다이닝 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침실이기 때문에 베드룸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아래에도 똑같이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X샘플러에 seed가 fixed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랜덤으로 해놓으면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 줄 겁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신의 GPU의 성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GPU VRAM이 부족하면 out of memory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원 소비를 낮춰줘야 합니다. 플럭스 모델 자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공식 플럭스 데브 모델 말고 FP8 버전을 사용해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실수로 시내를 선택했네요. FP8 데브 모델을 사용하면 훨씬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에러가 난다면 거프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VRAM이 12기가 이하라면 거프를 사용하셔야 할 겁니다. 설명을 위해서 저도 거프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텍스트 인코더 모델 중에 FP16보다는 FP8이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플럭스 컨트롤렛 노드에서 플럭스 데브 말고 플럭스 데브 FP8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FP8이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이게 최선의 세팅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백그라운드로 작업 중인 게 있었네요. 이 큐를 다 지우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 생성 속도가 많이 느릴 수 있습니다.
생성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려면 샘플러의 스텝을 20으로 줄여줄 수 있고요. 이미지 해상도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원본 이미지에 캐니 프리프로세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럭스 모델로 컨트롤렛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방금 캐니를 사용했는데요. 다른 컨트롤 모델을 사용하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뎁스하고 헤드가 더 있다고 했죠. 좀 전에 다운받았던 각각의 워크플로우를 드래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시고 바로 플럭스 컨트롤렛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워크플로우를 이해하셨으니까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 상태에서 뎁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곳을 조금 정리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곳에 로드 플럭스 컨트롤렛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뎁스 컨트롤렛을 선택합니다. 이걸 연결해주면 뎁스 맵 컨트롤렛을 사용합니다. 이걸 다시 연결해주면 캐니를 사용하고 다시 이걸 연결하면 뎁스 맵을 사용하고 하는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선을 다시 연결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이걸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뎁스 맵을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이 이미지만 계속 사용하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이미지를 드래그 해줍니다. 지금 현재 이 원본 이미지가 캐니 프리프로세서를 통과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뎁스 맵 프리프로세서를 사용할 겁니다. 찾기에서 뎁스라고 치면 이렇게 여러 개 나옵니다. 뎁스 애니띵도 있고 조이 뎁스도 있고 마이다스 뎁스도 있습니다. 이 원본 이미지를 사용해서 각각의 프리프로세서를 사용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각각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게 나올 겁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마이다스 뎁스 맵을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뎁스 프리프로세서도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다스 뎁스 맵을 선택합니다. 리졸루션은 1024로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이미지를 컨트롤렛을 적용해주는 노드에 연결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캐니를 사용하려면 다시 이 선을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수동으로 하려면 번거로운데 이걸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이제 원하는 프롬프트를 줍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펑크라고 되어 있네요. 스펠링이 잘못되었는데 아무튼 사이버펑크 베드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바꿔주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망가지고 데미지되어 있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러한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당연히 이 밑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원본 이미지는 1024 곱하기 768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주는 이미지도 높이를 768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하나를 빼먹은 것 같네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안 줬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곳으로 넣어줍니다.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원본 이미지에 뎁스 맵 프리프로세서로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를 사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헤드 컨트롤렛을 사용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곳에 로드 플럭스 컨트롤렛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헤드 컨트롤렛을 선택합니다. 이걸 연결해주면 헤드 컨트롤렛을 사용합니다. 이 원본 이미지가 뎁스 맵 프리프로세서를 통과해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헤드 프리프로세서를 사용할 겁니다. 찾기에서 헤드라고 쳐보면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이걸 추가합니다. 이미지 해상도를 1024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이미지를 저장하게 해주고 컨트롤렛을 적용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헤드 컨트롤렛하고 헤드 프리프로세서의 이미지가 컨트롤렛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프롬프트를 똑같이 해줬기 때문에 비슷한 분위기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곳에 프롬프트를 우주선 안에 있는 운동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이 원본 이미지에 햇쥐 프리프로세서로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를 사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이미지와 원하는 모드를 사용해서 원하는 프롬프트로 원하는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세 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린다고 그랬었죠? 지금까지 엑슬랩스에서 제공하는 3개의 컨트롤렛 모델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슬랩스 공식 사이트에 보면 앞으로 더 많은 모델들을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오픈 포즈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플럭스 전용 컨트롤렛이 출시되어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